개표소 앞에 사람이 3만 명 넘게 모였습니다. 그 안에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0명 넘게가 하루 넘게 갇혀 있었고요. 지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대충 뭉개다 흐지부지 될까 봐 불안하다.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는 어찌 보면 단순한 행정사고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커졌을까요? 오늘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하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은 잠실의 한 투표소였습니다. 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에서 10시로 4시간이나 늘어났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는 걸 두고 무려 35시간 대치가 벌어졌어요. 결국 투표함이 옮겨진 올림픽공원 개표소까지 시위대가 막아섰고 개표를 마친 선관위 직원 20명에서 30명이 그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개표소 앞엔 한때 경찰 비공식 추산 2~3만 명까지 모였고요.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 잠실 한 곳에서 실수한 거 아냐? 아닙니다. 선관위 집계로 전국 50곳에서 용지가 모자랐고 그중 22곳은 투표가 한때 멈췄어요. 더 황당한 건 처음엔 14곳이라더니 나중에 50곳으로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화가 난 겁니다. 숫자가 자꾸 바뀌니까요. 그럼 왜 모자랐을까요? 음모가 아니라 의외로 단순합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예전보다 적게 찍었어요. 원래 지난 대선 땐 약 70%, 지방선거 땐 약 60%를 찍었는데 이번엔 하한선인 50%에 맞춰 찍은 곳이 많았습니다. 사전투표가 늘면서 선거일에 남아도는 용지를 줄이려던 건데 정작 선거일에 사람이 몰린 곳에서 동나버린 거죠. 즉, 조작이 아니라 수요 예측과 배분의 실패. 선관위도 이걸 인정했습니다. 그럼 모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특정 정당이 동원한 게 아니었어요. 청년, 노년, 심지어 유모차를 끌고 온 가족까지 있었고 대부분 20, 30대였습니다. 주최자도 따로 없이 온라인으로 모여서 김밥이랑 커피를 나누고 커피트럭까지 등장했죠. 복고된 후원금 안 받는다, 정당 개입 거부한다는 안내문이 붙었고요. 다만 순수한 시민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황교안 씨나 일부 보수 유튜버 같은 정치권도 가세했고 일부 참가자는 그 개입에 야유를 보내기도 했어요. 이 시위를 언론은 어떻게 전했을까요? 같은 사건인데 매체마다 부르는 법이 꽤 달랐습니다. 보수 성향 조선일보는 손글씨 피켓에 태극기를 든 순수한 청년들로 그렸고 진보 성향 MBC는 음모론과 불법 검문을 앞세워 위험성을 경계했어요. KBS나 연합뉴스는 재선거 요구 봉쇄, 직원 고립처럼 사실 위주로 담담히 전했고요. 그럼 외신은? 로이터나 AP는 한결같이 투표용지 부족, 즉 행정사고로 봤습니다. 부정선거로 단정한 외신은 찾기 어려웠어요.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같은 사건도 어디를 비추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한 거울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유튜브와 SNS에선 이게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유튜버 전한길 씨는 20여 년 부정선거의 꼬리가 잡혔다며 전국 재선거를 선언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건 아직 입증된 게 아닙니다. 선관위는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 인쇄와 배분의 행정 부실이라고 설명했고 법원도 과거 부정선거 주장들을 근거 없다며 거듭 기각해왔어요. 분노의 출발점인 용지 부족은 진짜지만 부정선거는 별개의 아직 확인 안 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치권은 뭘 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야가 다 움직입니다. 여당과 정부 쪽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면서 실내일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며 선관위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어요. 야당 국민의힘도 같은 날 국정조사를 냈고 특검의 위원장 탄핵, 고발, 재선거 요구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다만 누구 책임이냐에선 갈려요. 국힘은 정부와 여당 공동 책임, 민주당은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행정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방향은 비슷한데 책임 소재를 두고 부딪히는 거죠. 그럼 법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선거 결과에 불복하면 선거소송으로 다투는데 시도지사 선거는 대법원이 단 한 번의 결론 내는 단심제예요. 핵심은 무효 기준입니다.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그게 선거 결과를 바꿀 만큼 영향을 미쳤다고 법원이 인정해야만 재선거로 갑니다. 전문가들은 재투표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투표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들의 국가배상 청구나 헌법소원은 가능하다고 봐요. 실제로 헌법소원도 접수됐고요. 여기까지 보면 분노할 만한 부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국정조사가 축소되거나 흐지부지되지 않는지, 증인 채택부터 결과 보고서까지요. 둘째, 외부 전문가 진상규명이 결과가 실제로 공개되는지. 셋째, 재발 방지가 말이 아니라 진짜 법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여야가 정쟁으로 조사를 멈추진 않는지도요. 특정 정당을 응원하거나 심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사태가 어디까지 규명되고 무엇이 바뀌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하고 시민으로서 의견을 내자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의 분노를 진짜 변화로 바꾸는 길이니까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허공의 외침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매일 정리해서 옆에서 돕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